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안 되죠. 다른 대표적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들은 다 3조 달러가 넘죠. 큰 종목들은.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100% 갑자기 튀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일시적인 조정은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식을 던진다든지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테슬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테슬라가 대선 이후에 정말 많이 급등을 하다가 지금 며칠간 좀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간밤에 인도량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 팔아서 오르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일 많이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 이 차 쪽이다 보니까 네.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 건지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자동차 판매는 보시면 좋아지긴 했죠. 좋아지긴 한다는 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4분기가 숫자가 올라간 건 맞죠. 예, 플러스 됐지만 이게 100% 올랐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 겨우 꼴랑 뭐 한 몇 프로 올랐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160불 바닥 찍고 나서 200불 딱 돌파하면서 바로 400불 넘어갔죠. 그럼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100%가 올랐어요. 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전기차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계속 그래도 플러스 숫자를 보여주면 47만 대보다 높아졌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50만 대 정도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이미 이 AI 관련된 하드웨어를 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테슬라 자동차들이 나중에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될 거다. 그죠? 그게 이제 허가가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하드웨어 판매 때문이 아니고 자동차 판매 때문이 아니고 이 판매된 기기를 이용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로봇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주항공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물론 테슬라가 지금 뭐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연관성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선두주자인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분을 이 혁신 장관으로 앉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여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건데 전기차 판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 그게 이제 최근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 있죠. 에너지 저장 관련된 쪽.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자율주행으로 연결될 거고 휴머노이드와 연결될 거고 우주항공과 연결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안 되죠. 다른 대표적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들은 다 3조 달러가 넘죠. 큰 종목들은.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100% 갑자기 튀었으니까 어쨌든 악재 뉴스 맞잖아요. 네. 예. 뭐 인도 대수가 원래 50만 대 이상일 거다라고 했는데 49만 5천 대가 나왔으니까 네. 뭐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그리고 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일시적인 조정은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었을 때 만약에 갑자기 BYD의 판매 대수가 확 늘고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급감했다. 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어쨌든 계속 늘고 있잖아요. 50만 대씩 팔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해서 전기차 판매에서 1, 2등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BYD도 1, 2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네네. BYD는 테슬라처럼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연산 능력과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훨씬 뒤처질 거다. 지금 BYD는 전략을 어떻게 펴고 있냐면 단가를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냥 환율 절하 현상과 그리고 워낙 뭐 생산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결국 마진이 축소되면서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깔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마진이 확대가 될 수 있게 연결되려면은 뭔가 대표적인 그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미국이 거의 지금 중국의 15배 이상의 연산 능력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 BYD는 그냥 BYD 차량 판매로 끝날 수도 있다. 자율주행과 연결될 가능성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보자. 반면에 테슬라는 1, 2등 전기차 판매를 똑같이 BYD랑 하고 있지만 조금 덜 판매할 수는 있지만 네. 이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한 1등의 자리매김을 할 거다. 그 기술력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차를 산다면 당연히 테슬라를 사지 BYD를 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네, 인도량 중요하죠. 여기서 이 주식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타이밍에 더 매집 물량을 늘릴까라는 데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이제 또 핫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한 가지 테마가 암호화폐 테마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국내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주식 가운데 하나가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꼽히더라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자면 네네. 이게 대체 자산이죠. 이게 참 정치적인 이슈와도 연결돼 있고 중앙은행과도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중앙은행들은 리저브 커런시라고 해서 보통 금을 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을 들고 있어요. 일정 부분.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중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는 팔고 미국 달러는 팔고 금을 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격하게 금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권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죠. 그렇다면 민민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금을 택했던 거고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예. 네, 그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도입을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테스트 베드를 하는 거지만, 네. 예, 그래서 많은 미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이걸 선택해 보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경쟁력을 떨어뜨린 거죠. 리저브 커런시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가상화폐 쪽을 높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 전체 시가총액이 약 한 18조 달러 정도 되고요. 가상화폐 시장이 약 몇 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 대비해서 약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두 개가 똑같아지나 사이즈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규모가 막 늘어나는 건 아닐 거고요. 두 개 더했었을 때. 그 두 개를 더했었을 때 뭐 20조 달러가 좀 넘는데 그 금액은 늘어나봤자 연간 뭐 몇 프로씩밖에 안 늘 거고요. 그렇지만 금액 전체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가상화폐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나스닥
의 어떤 상승률을 많이 쫓아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나 어쨌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연간으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나스닥의 상승률 정도 그러면 연간 20% 이상 정도의 상승률을 앞으로 몇 년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20% 이상 상승을 한다는 것은 3년 안에 4년 안에 더블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시총이 뭐 3.5조 달러라고 칩시다. 이게 7, 8조 달러로 늘어나는 거고 반면에 금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금 투자보다는 가상화폐가 더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금을 훨씬 더 좋아하겠죠. 예, 본인이 금을 들고 있고 싶어 하실 거고 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금에 빠지고 가상화폐가 올라가고 이게 그 속도가 막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천천히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률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지 말자.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뭐 앞으로 10배 오를 거다. 예, 뭐 지금 뭐 얼마죠? 지금 뭐 10만 불로 따지자면 100만 불 간다. 극단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연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투자는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종목으로 간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거 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산다. 예,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예, 그런 전략을 펴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약간 팁을 주신다면 ETF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뭐 지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그 선물 말고 현물 ETF를 살 수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 이쪽에 대한 관심은 가지시는 것이 나쁘지 않겠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옛날처럼 뭐 이게 뭐 100배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10배 난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막 영끌이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미국의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